아마추어 골퍼들 최상단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파만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고 간 게임에서 보험금을 타먹은 케이스다. 거기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볼은 똑바로 가는 볼이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골프, 그러니까 즉 파플레이를 지향하는 골프를 했던 거예요. 그린 앞에까지만 가서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파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마추어 고수분들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 최강자전에서 이제 예선전을 통과를 하고 뭐 이제 16강 8강전 거치면서 쭉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몇 강까지 갔는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 만족하는 성적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같이 플레이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이랑 저희 팀원들이 플레이하는 스타일, 그리고 작전을 어떻게 짰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그 상황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쳤었다, 혹은 아마추어 고수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골프를 친다 라는 내용을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홀 티샷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 홀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홀이 다 보이면 보통은 진짜 잘 치시는 분들은 구질을 보통 한 가지 구질로 통일을 합니다. 저는 드로우 볼은 잘 못 치기 때문에 저는 페이드 볼을 치거든요.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 볼이라고 하는 걸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쳤다 하면은 거의 다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약간 센터에서 약간 왼쪽을 보고서 항상 조준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공이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계속 훅볼만 쳤었고요. 거기서도 어떤 분은 계속 이제 저처럼 슬라이스만 치셨고요. 거기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볼은 똑바로 가는 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이제 코스를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 보고서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볼을 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가운데 잘 왔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볼, 그러니까 저거는 같은 경우는 공 끝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게 기본 디폴트 값이라서 공을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페어웨이 한가운데 잘 와 있는데요. 자, 거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핀까지 남은 거리가 108m입니다. 자, 108m인데 저희같이 이제 시합을 하면서 치는 골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주중앙고의 세컨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 아이언은 절대 죽이면 안 되거든요. 세컨은 특히, 세컨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티샷도 물론 죽어버리면 거의 홀패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티샷 죽이면 안 되고요. 세컨도 그린에는 무조건 떨어뜨려 놨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을 안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 오더 자체가 핀을 안 보고 그린에만 올려서 무조건 투퍼터를 하자, 이 작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용 혹은 그런 중요한 시합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골프, 그러니까 즉 파플레이를 지향하는 골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핀이 약간 오른쪽에 꽂혀져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냥 그린을 가운데로 잘라서 그냥 그린 가운데 한가운데로 그냥 칠 거예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제 구질대로 살짝 오른쪽으로 돌면은 핀 쪽에 떨어질 거고, 뭐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투퍼터로 비비고, 이제 그런 작전을 쓸 겁니다. 108이니까는 제가 지금 손에 피칭을 잡고 있거든요. 약간 뒷땅을 칠 가능성도 있다, 약간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놓고서 너무 길게만 안 치고 그냥 108이니까는 한 110m 그 정도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거리 딱 맞죠? 자, 일단 이렇게 그린에 올려만 놓는 게 저희가 시합 갔을 때 저희가 쳤었던 전략이고, 예선전 칠 때 저희 카트에 계셨던 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쳤습니다. 그분들 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분들 버디를 노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도 버디를 안 노렸고요. 거리만 맞춰서 치려고 했는데 운이 좋아서 약간 핀에 지금 버디 사정권까지 온 거예요. 일단 저 마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썼었던 이제 퍼트 전략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퍼트 전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던 게 뭐였냐면, 그 TV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이제 라인을 자세히 봐요. 그리고 거기서 퍼트 하셨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면서 홀컵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경사를 되게 자세히 봐요. 그리고 공이 끝에서 어떻게 돌아서 들어갈 건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살짝 이쪽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리고 거리가 여기까지가 딱 세 발자국에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르막이고 하니까는 일단 찬스잖아요. 찬스에서는 무조건 길게 칩니다. 극내리막이 아닌 이상은 찬스에서는 무조건 길게 쳐서 어쨌든 간에 찬스가 왔을 때는 버디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골프를 쳤었어요. 그거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분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홀 막 바깥쪽 이런 쪽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정말 바깥쪽으로 본다고 해도 끝 정도만 살짝 걸치지 한 컵 두 컵씩 이렇게 길게 안 보고 약간 길게 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끝 정도만 딱 보고 스트로크를 할 때 땡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거기서도 땡기지 않는 퍼트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연습도 충분히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연습한 대로 그대로 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디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버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의 버디는 정말 기분 좋아요. 저 그래도 시합 가가지고 버디 2번 했거든요. 너무 기분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퍼트를 할 때는 오르막에서는 살짝 길게 치고 내리막에서는 다음 퍼트가 너무 터무니없이 길게 남지 않게 그런 식으로 플레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홀에서 또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홀이에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도 벙커가 있고 오른쪽에도 벙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벙커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게 240m 정도 되거든요. 자, 240m 정도가 되고 왼쪽에 있는 벙커에 빠지는 구간은 250m 정도가 됩니다. 투혼을 쏠 건지 아닌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저희가 그 시합 중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도미홀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주장 상우 형이 드라이버를 진짜 세게 쳐놓고 제가 우드를 쳐가지고 그린에 올려서 승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잘라서 가는 상황, 3온을 일부러 노리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벙커를 다 넘겨가지고 거기서 투혼을 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장타자가 유리한 코스 공략 방법으로 한번 이번엔 플레이를 해볼게요. 공을 조금 세게 칠 거라서 힐을 조금 높게 올려놓고 일단 가운데 벙커, 왼쪽 벙커 정도 보고서 세게 쳐서 오른쪽으로 싹 돌게, 그러면서 그 도는 힘으로 방향을 맞추고 치고 나가는 힘으로 벙커 다 넘겨버리게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실수하면 왼쪽 벙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도미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냅다 세게 한번 쳐볼게요. 아, 너무 똑바로 갔다. 너무 똑바로 가서 벙커 간 것 같은데 왼쪽 벙커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페어웨이 벙커를 넘겨서 이제 투온 찬스를 만들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벙커에 빠진 걸로는 3홀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실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 같이 치시던 분들도 그 작전은 맞습니다. 페어웨이 벙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파5에서는. 자, 이번 홀 티샷의 핵심은 뭐냐면 페어웨이 벙커는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자, 이제 가서 세컨 치도록 할게요. 자, 벙커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어웨이 벙커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파5 페어웨이 벙커는 투혼이 가능한 거를 배제시키버리면 그냥 3온까지는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저렇게 좀 턱도 있고 앞에 장애물도 있고 하는 상황이 그때 시합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도
저한테도 제가 세컨맨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좀 턱이 조금 높거든요. 턱이 조금 높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 온이 아니고 그냥 거리만 맞춰 대충 앞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자, 7번 잡았고요. 어디 이쪽 위로 해가지고 빵 쳐가지고 그냥 올려서 내놓기만 할게요. 일단 밖으로 꺼내놓기만 하고요. 살짝 잘못 맞았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기도 3온 되거든요. 자, 일단 앞에 가서 이제 서드샷 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물론 잘 맞으면 다행인데 살짝 잘못 맞더라도 지금 핀이 지금 백핀이거든요. 백핀인데 136m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3온 사정권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페어웨이 벙커가 그렇게까지 파5에서는 투혼을 노리는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136m니까는 이제 쇼다이언 사정권으로 들어왔죠.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저는 역시 평소 같은 핀을 볼 수 있겠지만 시합 모드에서는 핀을 보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조건 올리자가 목표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에만 안전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올려만 놓으면 저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투퍼트는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시합 갔을 때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칩니다. 페어웨이 벙커가 있어도 파5에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때려놓고 거기서 잘못되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3온 사정권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3온 사정권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그냥 칩니다. 즉 이번 홀의 핵심은 페어웨이 벙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여기 왔거든요. 자, 이렇게 버디를 굳이 노리려고 안 해도 가운데만 보고 쳐도 아마추어 골퍼들 최상단에 계신 분들은 파플레이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거의 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파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그냥 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트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탈 거니까 살짝 왼쪽으로 해서 6발자국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내리막이 꽤 많아요. 자, 우리가 시합에 갔을 때 이런 거리는 절대 OK를 안 줍니다. 이거는 오케이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신중하게 쳐야 돼요. 이 짧은 퍼트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잘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었는데, 이런 퍼트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동력의 힘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문지르는 거 없고 그냥 가운데 보고 그냥 스트로크만 똑바로 잘 해서 헤드가 앞으로만 나간다는 느낌으로 전 쳤거든요. 항상 억지로 뭐 집어넣겠다 이게 아니라 헤드만 앞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세게 과감하게 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시합하면서 위닝 퍼트를 2번을 했는데 2번 다 성공했던 게 다 저런 것도 있었고 한 번은 급내리막도 있었는데 치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내리막이었는데도 저는 과감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숏퍼트는 저는 무조건 시합 다니면서도 그랬었고 그때 상대편 정말 잘 치는 팀 에이스 선수들도 그랬었고 다 과감하게 숏퍼트를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홀은 여기가 341야드짜리 지금 파4예요. 근데 저희 시합장에서 저희도 그랬었고 다른 팀 에이스 팀들도 다들 그랬었던 게, 드라이버 짧은 홀에서는 딱 목표 지점만 정해놓고 100야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무조건 파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큰 실수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드라이버를 안 잡고 다 우드로 치거나 유티를 치거나, 뭐 저희 팀 상호 형 같은 경우는 3번 아이언을 치거나 뭐 약간 이런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 여기서는 드라이버를 안 치고 그냥 우드를 치고 갈 거예요. 근데 제 거 우드는 좀 짧아요. 5번 우드인데 샤프트 길이가 7번 샤프트 길이라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3번 우드 잡고 있으면 뭐 230m, 240m짜리도 막 치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쏘지 말자라는 의미로 우드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칠 수 있도록 조금 정확도에, 우드는 원래 멀리 쳐야 되는 채지만 멀리 치는 것보다도 약간 정확도를 조금 설계를 해가지고 약간 샤프트는 전 좀 짧게 쓰는 편입니다. 우드 샤프트를. 어쨌든 간에 짧은 우드니까 세게 쳐야 될 필요가 없어서 우드를 잡는 거니까 정확하게만 쳐주면 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랜딩 거리 충분히 확보했고요. 자, 이제 세컨 치러 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거는 저희 악동이 갖고 다니는 3번 우드고요. 제 거는 5번 우드에 샤프트가 7번이에요. 지금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꽤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한 채, 이거는 비슷하게 거리는 나는데 조금 정확하게 치려고 만든 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드도 이제 방향성을 조금 확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우드도 조금 짧게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 드라이버도 좀 짧게 쓰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제 드라이버 길이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어웨이 제 거 잘 와 있고요. 다 비슷비슷한 플레이죠. 그러니까 일단 시합을 목표로 하는 공들은 전부 다 무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112m 나오거든요. 저는 역시 핀을 보지 않고 그냥 그린 가운데쯤 어디 해가지고, 앵글이 지금 보니까는 약간 제가 치기 좋아하는 앵글이에요. 핀은 지금 그린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있는데 여기서 왼쪽 공간도 많이 보이고 있고 해서 핀 바로 왼쪽으로 정도 조준해가지고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약간 똑바로 치는 방법으로 해갖고 한번 쳐볼게요. 112니까 112면 저 같은 경우 피칭을 치거든요. 피칭으로 쳐서 살짝만 열어가지고 조금 높게 쳐서 그린에 바로 설 수 있게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그린은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그린은 일단 잘 올라갔어요. 이제 가서 또 이제 투퍼트 작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거는 그린은 잘 올라와 있어요. 역시 지금 이 정도 거리도 뭐 크게 버디를 노린다 뭐 이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죠.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발자국인데 11에 살짝 평지성 오르막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쳤었냐면, 저는 항상 12발자국 정도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퍼트는 무조건 길게 쳐야 되고, 조금 대신에 길게 칠 거니까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보죠. 일단 라인을 거의 안 본다고 보이는 거예요. 라인 거의 안 보고, 왜냐면은 조금 세게 칠 때는 라인이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조금 라인 타이트하게 보고 한 발자국 정도 지나가게 친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 세게 가는 길게. 조금 끝에서 돌면서 빠지긴 했지만, 자, 그리고 제 시합에서도 요 정도 거리는 거의 다 오케이를 줍니다. 막 오케이 뭐 시합할 때 뭐 전혀 안 준다, 매치 플레이 할 때 안 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누가 봐도 들어가는 그 정도는 다 이제 오케이 줍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217야드라고 합니다. 217야드인데 저희가 그 시합할 때는 217야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있었나? 아니다, 180 파3 180 190 없었던 것 같은데, 앞바람도 살짝 있고 해서 지금 한 210m 정도는 깔끔하게 쳐줘야 되는데 210m를 앞바람에서 치는 게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는 일단 목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린 앞에까지만 가서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파 하자, 약간 이런 느낌. 파 못해도 좋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칠 거예요, 여기선.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파3에 이제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린은 그냥 가운데로, 그린 언저리로만 가면 되니까는 아까 전에 이쪽 그 파4에서 티샷 하는 것처럼 그냥 목표가 그런 식이 될 겁니다. 넓게 보고 가는 거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올라가면 땡큐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 자, 자, 그린 근처까지 갔어요. 툭 쳐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어프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 앞에까지는 잘 왔어요. 일단 거리도 거리였고, 너무 세게 쳐버렸다가 뭐 이제 어디 그린 방향성이 조금 틀어져 버리면 완전 골치 아픈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린 앞에까지는 왔고, 여기서 최선은 이제 어프로치 파를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시합 갔을 때 거기 고교동창 키움증권배 거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가 정말 좋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자, 거기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뭐 이제 붕 뛰어가지고 스핀으로 팍 세운다든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건 없었고, 대충 거의 다 펌프앤런을 많이 치는 걸 많이 봤었고, 저도 거기서는 거의 펌프앤런을 많이 쳤었습니다. 핀까지가 30m, 그린 엣지까지가 20m거든요. 살짝 오르막도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한 5m에서 30m 사이에만 공 떨어뜨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칠 겁니다. 오르막이라서 그런 거예요. 평지면은 한 20m 정도만 칠 건데, 오르막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평상시 어프로치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 어프로치를 쓸 거예요. 자, 그래도 조금 짧네요. 25m 정도 떨어뜨리려고 쳤는데, 앞으로 확실히 굴러 나가는 볼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짧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파라는 거, 그리고 보기만 해도 뭐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었던 홀이었다는 거. 자, 이제 가서 이제 퍼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리를 봐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발자국보다 조금 길게 남아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시합 같은 거 갔을 때 보면, 자, 이 정도 거리에서 꼭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은근 되게 많이 왔었어요. 되게 많이 왔었는데, 사실 이 정도 거리는 이제 프로도 아니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한테는 솔직히 이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금 한 발자국 정도는 더 길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약간 분명히 오른쪽에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르막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타면서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그냥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약간 길게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 길게만 가면 앞에서 팍 꺾이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가는 작전을 쓸 거예요. 오, 재수. 이건 재수.
아, 이런 게 좀 시합할 때 나와서 좀 멋있는 거 딱 찍혀야 되는데. 방송으로 탔어야 되는데. 방송에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혼자 칠 때하고, 그냥 동네에서 골프 칠 때하고, 방송 나가서 골프 칠 때하고 너무 달라, 진짜. 자, 여기는 518야드짜리 홀인데, 일단 여기는, 일단 톤을 고려하지 않고 칠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홀 생김새도 약간 막 도그에 꺾여 있고 그러니까 보통 시합 갔을 때 보니까는 거의 다 투혼 작전은 거의 없었어요. 상황이 왔을 때만 투혼 작전 했었고, 저희도 실제로 투혼 작전을 실전에서 한 번밖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투혼 작전이었고, 왜냐면 거기서 버디가 안 나오면은 그 다음 홀까지 끌려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투혼 작전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투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쪽에 어디 앞쪽에만 잘 갖다 놓고, 투혼 작전을 안 하더라도 도그렉 같은 경우는 일단 자를 수 있는 공간이 확실하게 보이는 위치까지는 무조건 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왼쪽으로 꼬라박지만 않으면 되는데, 저는 왼쪽으로 꼬라박는 볼이 잘 안 나와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날 거 가정을 하고, 지금 저 벙커 쪽 정도 조준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라 하는 심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들은 사실 파5에서는 투혼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크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서 상관이 크게 없어요. 쳐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웨이 가운데로, 야, 진짜 벙커 같네? 에이, 벙커 가버렸습니다. 세컨까지 갖다 놓는데 이제 조금 다음 타선이 조금 어렵겨지긴 했어도 어쨌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파5에서 페어웨이 벙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서 세컨 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드라이버고요. 이거는 우리 악동 골퍼가 쓰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드라이버예요. 자, 길이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헤드도 둘 다 제 거라 가지고 똑같은 거거든요. 둘 다 브리티스톤 B1인데 제 거는 지금 이만큼 짧아요. 지금 짧죠? 왜 짧게 만들었냐면, 이걸로 치면 거리는 많이 나요, 긴 걸로 치면. 근데 드라이버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멀리 가는 채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거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조금 줄이면서 컨택, 그러니까 정타를 맞추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조금 짧게 잘라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니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긴 수준이죠, 제 거는. 컨택이라든가 이제 드라이버 페이스에 공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짧게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앞에서 뭐 1, 20m 더 가는 것보다는 어쩔 때 때에 따라서는 도그렉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느냐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코스에서는 이 공을 이렇게 돌려서 쳐야 되고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타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잘라서 쓰는데,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잘라서 쓰는 것도 정타 확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홀을 계산할 때 직선거리로 뭐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우리 경주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너에서 이제 누가 더 안쪽으로 바짝 붙어 와가지고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기 편한 드라이버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샤프로 남는 거 있으시면 한번 잘라 가지고도 한번 써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세컨 치러 가도록 할게요. 자, 벙커에 빠졌어요. 벙커를 보고 이쪽에 벙커 왼쪽 살짝 보고서 이제 페이드 살짝 쳤는데 딱 벙커에 빠져버려 가지고, 근데 크게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도 잘라야 되는 홀이라서 잘라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잘라서 쳐볼게요. 저 앞에까지가 한 80m 정도만 자르면 된다고 해서 지금 웨지 잡고 왔거든요. 이제 페어웨이 벙커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일단 공만 정확하게 맞추면 큰 사고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자, 일단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잘 잘라 놓고요. 저기서 이제 바로 서드샷 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잘 잘라 놨고요. 조금 더 쳐도 될 뻔했네요. 한 10m 정도만 더 쳐놨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어쨌든 자르는 상황에서는 크게 막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자, 여기서 지금 핀까지가 남은 거리가 141m 남아 있습니다. 한 20m만 더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걸 잘 모르고 지금 친 상황이라 가지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기서도 역시 목표는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40m, 150m에서 핀 보고 쳤었던 그런 팀들은 저는 그 고교동창배 시합에서도 이렇게 못 봤던 것 같아요. 핀 보고서 치는 팀하고 저희가 본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주쳤을 확률도 사실은 없는 게, 그렇게 치게 되면은 뭐 아니면 돌아가지고 아마 그 정도 되면 예선에 다 탈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못 봤었던 이유가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여기서 140인데 저는 최대한 안전거리를 생각을 해서 150m, 145에서 150까지 좀 칠게요. 왜냐면 앞에 물도 있고 해서 이건 해저드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린에 떨어졌을 때 앞에는 벙커가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앞에 빠지면 그냥 복이거든요. 일단 조금 길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올리기만 할게요. 자, 일단 올라만 가자. 오케이. 일단 올라는 갔어요. 올라가면 저기서 투퍼스로 비비면 되니까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퍼트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라왔고요. 오르막 퍼트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발자국 정도 되거든요. 한 20발자국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핵심은 약간 오른쪽도 있고 하니까는 계속 오르막이고, 한 23발자국 정도까지는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퍼트 거리를, 롱펫은 이런 상황이 사실 저희 키움증권 시합할 때도 엄청 많이 나왔던 상황인데, 다른 팀들도 다 이랬어요. 일단 올려놓고 이제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롱펫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롱펫 거리감은 정말 칼같이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퍼트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번 시합 나가서 많이 느낀 건데, 강팀이면 강팀일수록 퍼터가 좋았습니다. 자, 일단 길게 한번 가볼게요. 끝에서 힘 빠지기 전까지는 많이 안 돌 거기 때문에 길게 한번 쳐놓을게요. 23개. 오, 들어갈 뻔했네요. 이렇게 거리감을 맞춰서 투펫을 어느 자리에서든 갈 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린 위에만 올라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골프가 막 뭐 중거리 뭐 140, 150에서 쳐도 크게 무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키움증권 시합 나오셨던 분들도 그랬겠지만 아마 이 롱펫 거리감은 정말 맞추는 거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드 이 짬밥도 상당하셨던 분들이셔서 치면서 저도 정말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지금 그 배웠었던 그 제가 봤었던 그런 장면들에서 그분들이 어떤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위치까지 제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하셨다가 코스 나오기 전에 연습할 때도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면은 되게 골프가 많이 발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홀에서 이제 바로 또 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홀 왔고요. 여기도 그 길지 않은 파4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우드를 이렇게 짧은 홀에서 우드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버를 쳐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드라이버를 쳐서 갔을 때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당겨지거나 조금만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왼쪽에 떨어지거나 오른쪽에 떨어지면 공이 나가버리거나 치기 안 좋은 자리에 생기니까 차라리 그 앞쪽 부분을 배제시켜서 앞에 조금 넓은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120m 안쪽에서는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합 나갔을 때 저희 팀도 역시 전략이 뭐 그린 주변에 최대한 갖다 붙여놓자가 아니고 최대한 세컨 치기 좋은 자리로만 가져다 놓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3번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 이런 티샷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만 그랬던 것가 아니고 다른 팀도 이제 거리 좀 많이 나는 팀들은 보통은 우드 티샷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드 티샷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목표 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드로 제가 치겠다는 거는 230m도 이거는 잘 안 치고 한 200m에서 210m 뭐 그 정도 조금 왜냐면 그리고 스윙을 다 할 거라서 컨트롤로 칠 게 아니고 이건 이제 한 70% 정도 드라이버 치는 느낌에서 70% 정도는 치거든요. 쳐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지금 당겨졌거든요. 당겨져도 우드는 저렇게 칠 수 있는 자리로 잘 갑니다. 이게 우드 티샷의 장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세컨 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이 떨어졌는데 지금 공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러프인데 지금 보니까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100m거든요. 106m. 그러니까 106m인데 약간 앞바람도 있겠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정상적인 컨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클럽이 들어가다가 이런 잔디 이런 데 지금 맞으면서 들어올 거라 가지고 정타로 빡 맞추기 힘들 거니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럴 때는 저는 제거리를 보는데 제거리를 보긴 보는데 조금 클럽을 예를 들어서 스퀘어 상태가 이거면 저럴 때는 저는 약간 닫아놓고 이 정도 닫아놓고서 리딩 엣지로 눌러 까버리거든요. 정상적인 거리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짧게 잡아요. 그래야 조금 탄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좀 구를 텐데 지금 비구선에 또 요 나무가 있잖아요. 요 나무 정도는 지금 높은 나무가 아니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살짝만 짧게 잡고 조금 볼을 눌러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봇이 이것도 디봇이라고 봐야 되는데 디봇에서 칠 때는 더 그 디봇을 더 크게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치면 좋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왔거든요. 오케이, 일단 그린에는 올라갔어요. 하지만 긴 롱펫이 남아있죠. 잘 친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이제 퍼트 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린에 올라왔어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린은 올라왔는데 일단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m 조금 넘는 거리고 살짝 오르막, 그 다음에 핀 뒤로 내리막이라서 일단은 이럴 때는 투퍼트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저 오르막까지는 쭉 다 올려줘야 되니까 일단 제거리는 다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서 내리막 타가지고 뭐 잘잘 내려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발걸음 수만큼 치는 거는 일단 다 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잔디 뒤에가 이제 2단 결이 있어서 조금 더 세게 채워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공이 약간 대가리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한 15발 정도까지 칠게요.
살짝 역시 대가리 맞네요. 됐어. 거리는 일단 맞췄죠. 자, 이제 롱퍼스를 갖다 줬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거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확률이 엄청 높지 않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리에 파펫이죠. 이럴 때는 저는 라인을 태워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 라인을 태워서 오면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세게 맞아버리면 그냥 지나갈 거니까 차라리 이쪽 오른쪽 끝 안쪽 정도, 깃발이 만약 꽂혀 있다고 해도 깃발 바깥쪽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쳐볼게요. 이건 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일단 스트로크도 되게 자신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결은 또 약간 역결성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로크를 헤드가 정확하게 앞으로 나간다 라는 느낌이 없으면 공이 졸바로 안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스트로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오케이. 이렇게 운이 오늘은 좀 좋네요. 원래 이런 것도 하나씩 빠지고 하는데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렵게 생긴 327야드짜리 파4입니다. 완전 이렇게 훅으로 많이 꼬부라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페어웨이에만 안착시켜 놓고 거기서 그냥 세컨을 치는데, 어쨌든 간에 세컨 들어가면 거의 100야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시합 상황이었어도 아마 다들 똑같은 선택을 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뭐 300야드 가까이 쳐가지고 그린에 올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 그 시합할 때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 형님이 세게 치시다가 거기서 한번 오비가 한 번 난 적이 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300야드를 그린에 원온을 시킨다라는 거는 PGA 선수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올라가면 기분은 좋겠지만, 뭐 저도 여러 번 올려보긴 했었지만, 그게 실수했을 때 이글의 친구는 더블이라는 리스크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합을 하거나 뭐 테스트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이런 상황은 내가 100야드 언저리, 뭐 120m 안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어쩌고 이제 세컨 거리를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칠 수 있냐 없냐, 이제 거기서 쳤을 때 버디를 칠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는데, 뭐 120m 안쪽에서는 언제든지 버디 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는 6번 유틸리티를 갖고 잘라서 갑니다. 자, 일단 페어웨이 안착이 목표지 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뭐 세게 친다고 해가지고 6번 잡았는데 세게 칠 거면은 차라리 5번을 잡아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리듬만 딱 잡고 제거리만 딱 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제 페어웨이 가운데까지 가겠죠. 오케이,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세컨 치러 가도록 할게요. 비관리 지역을 지나서 페어웨이 한복판에 지금 잘 와 있죠. 여기서 지금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핀이 지금 제 키보다 더 높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하나 정도는 더 크게 잡고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핀까지 딱 118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120을 치겠습니다. 왜냐면 핀보다는 무조건 여기는 길게 쳐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핀이 저 키보다 조금 높게 있어요. 그리고 어프로치도 좀 까다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핀이 앞핀이니까는 그 뒤로 공간이 충분히 있을 거니까 120m, 118 정도 되니까 120m 정도 치는 느낌으로 치려고 이제 9번 아이언을 잡은 거예요. 9번 부드럽게 치면은 120 딱 캐리로 떨어지거든요. 9번 부드럽게.
유리. 핀발. 아, 조금, 그래도 조금 짧게 가네요. 다쳐도 될 뻔했습니다. 자, 이제 가가지고 그린 앞에서 퍼트 하도록 할게요. 와, 짧은 줄 알았는데 그린에는 올라갔네요. 앞에 조금 짧게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거리는 거의 딱 맞았다고 봐야 되는 수준으로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약간 포대 그린들은 약간 착시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래도 잘 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버디 펫도 가능한 상황이고 하니까. 자, 버디가 사정권에 와 있을 때 앞에가 급내리막이 아니면 일단 무조건 길게 칩니다. 왜냐면 길게 쳐야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합할 때도 보면은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키움증권 고교동창배 나오셨던 분들도 퍼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치면서 많이 배운 게 급내리막에서만 똘똘똘똘 굴러가게 치고 오르막이나 평지는 살짝 지나가게 쳐서 버디를 노리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우리 아마추어 고수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임의 양상이구나 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저도 계속 그렇게 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도 지금 요새 그런 식으로 항상 연습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면 좀 답답해요. 저도 약간 백돌이 기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좀 세게 치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고수분들이 치고 있는 전략이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5발자국짜리 살짝 오르막 퍼트죠. 5발자국짜리 살짝 오르막 퍼트인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확률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태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홀컵 한가운데를 딱 보고, 앞에 분명히 라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배즈 시켜놓고 조금 많이 타이트하게 본 상태에서 7발자국 정도를 쳐서 그냥 홀컵 정면을 노려서 들어갈게요. 조금 길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버디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왔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긴 했네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지나갔는데 이 정도 넣어야죠. 3퍼트가 나올 수 있는 작전을 써서 지금 진짜로 버디 친구가 보기가 되느냐 아니냐 지금 결정 짓는 그런 퍼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똑바로 보고 칩니다. 왜냐면 아까 지나올 때도 크게 많이 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똑바로 보고 스트로크만 정확하게. 아! 이렇게 해서 버디 친구 보기가 됩니다. 아까 여기서 칠 때 그냥 파만 한다 생각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버디를 치려고 하다가 이런 버디 친구 보기가 나오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8번 홀까지 왔죠. 지금 핀이 지금 티박스에서 봤을 때 나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핀까지 거리가 153m가 나와요. 자, 핀까지 153m니까 7번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약간 슬라이스 바람도 있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파3에서는 그린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번에 시합할 때도 파3는 제가 다쳤거든요. 근데 저희 오더는 하나였습니다. 그린에 올라가자. 이게 저희 팀 오더였어요. 핀에 붙이자가 아니고 그린에 올라가자가 저희 팀 전략이었어요. 자, 약간 핀보다 살짝만 왼쪽 보고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올라가라. 오케이, 딱 올라갔죠. 살짝 오른쪽으로 흐르긴 하지만 그린에 올라갔으니까 작전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린에 저렇게 잘 올라왔죠. 남아있는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딱 12발자국, 12발자국, 10m 정도 벗어나 있는 거죠. 10m 조금 안 되는 거리죠. 한 8.5m 정도 되는 거리인데, 8.5m면은 살짝 오르막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롱퍼터는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롱퍼터는 일단 무조건 거리감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퍼트 칠 때 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처럼 보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파3에서의 목표는 버디가 아니고 보기가 안 나오도록 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거리를 맞추도록 할게요. 거리는 맞았는데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롱퍼 거리감은 딱 맞았으니까 뭐 됐죠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3도 파를 합니다. 이렇게 롱퍼시 거리가 일정하게 정말 툭 치면 들어갈 정도,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거리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저는 이 롱퍼는 그게 연습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롱퍼 거리감을 연습장 같은 데서라도 일정한 디폴트 값을 만들어서 그 거리만큼 계속 치는 연습을 해주면 코스 나갔을 때 이 그린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적응을 조금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롱퍼 거리감이 어떻게 보면은 핸디를 낮추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홀, 다음 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야드 짜리 홀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드를 들고 왔어요. 왜 우드를 치려고 하냐면, 드라이버를 쳐서 가면은 웨지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람 방향이 앞뒤 방향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부는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 방향성이 제가 원하는 방향보다 탄착군이 조금 더 흩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좌우에 벙커가 쭉 깔려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밀리거나 살짝만 당겨주면 벙커로 들어갈 수 있는데, 파5가 아닌 파4 벙커들은 저는 조금 조심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파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샵 저희 갔을 때도 보면은 드라이버를 꼭 멀리 쳐서 거기서 이제 버디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희는 무조건 세컨 치기 좋은 자리, 세컨 확률 높은 자리, 뭐 100에서 120m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고서 이제 그쪽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버를 안 잡고 우드를 친다는 거는 거리보다는 정확성을 위주로 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 한가운데 딱 보고 그냥 칠게요.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그냥 놓고서 쳐도 우드는 크게 많이 벗어나지도 않을 거고, 약간 지금 훅바람도 있고 해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 200m 정도만 툭 쳐놓고 갈게요. 근데 바람이 세긴 센가 보다. 살짝 또 훅이 나네요. 그래도 이제 벙커 언저리에서 치면 되니까. 자, 이제 가서 치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으로 조금 왔거든요. 슬라이스가 안 나고 바람 타고서 벙커 전에 약간 훅성으로 왔는데, 이 앞에 나무가 딱 가리고 있네요. 나무가 가리고 있고 거리가 135m니까 높은 탄도로 만들어내야 되니까는 탄도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면 아이언 탄도로는 8번 탄도로 쳐가지고 넘어는 갈 텐데 8번으로 치면 거리가 짧아질 것 같아서 이거는 유틸리티 7번으로 쳐서
나무 위로 그냥 번쩍하게 넘겨서 틸트 살짝 위로 올리고 해가지고 쳐서 그린 근처에 가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프로치를 할 거고, 어프로치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탄도 위로 올려 볼게요. 올렸는데, 탄도를 올렸는데 그린 옆에 괜춘. 자, 그린 옆에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린 오른쪽에 잘 떨어졌어요. 이게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확실히 골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물 없는 방향으로 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드라이버를 쳐가지고 똑같이 쳤으면은 지금 벙커에 벙커 넘어가서 오비가 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 방금 같은 경우는 우드로 티샷을 한 거가 보험을 들고 간 게임에서 보험금을 타먹은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서 이제 어프로치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리는 맞았는데 그린을 살짝 벗어났죠. 그린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린을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핀까지가 25m고 앞에 엣지가 16m고 그러니까는 저쪽이 좀 살짝 떨어지면 조금 오르막인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한 20m? 라이도 조금 안 좋고 하니까는 한 20m 정도 친다, 이런 느낌으로 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라인이 치는 라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한 20m. 굴러라. 조금 짧게 가네요. 확실히 라인이 안 좋고 잔디가 조금 물을 좀 먹어 있는 상태라서 이럴 때는 저것보다 세게 치면은 또 근데 흘러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선에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많이 애매한 거리가 남아있죠. 이거는 거의 보기가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6발자국이 남아있고요. 라인이 막 많지는 않아 보이고, 라인이 크게는 없는데 큰 경사가 이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거리를 일단 맞춰야죠. 한 컵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라인이 약간 라인이 약간 훅성 라인은 발에도 느껴지네요. 여기서 봐도 6발자국. 헤드만 확실하게 나가게 스트로크 확실하게 해주면 쳐볼게요. 반대로 가네. 이쪽이 높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보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시합에서 칠 때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고요.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이제 댓글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촌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